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모넌터스가 넷플릭스 역사를 만들었고 이제 모두가 그 한국어를 따라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국 언론 데일리 레코드 기사를 살펴보고 K-POP 데모넌터스에 여전히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언론의 한류 기사를 찾다가 재밌는 기사가 올라와 있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에 갑자기 중국 문화를 찬양하는 기사가 올라와 이게 뭐지 하고 기사를 살펴보니 실수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저는 코리안 웨이브 한류의 영문을 검색해서 기사를 찾았는데 중국 문화에 대한 기사가 검색어에 걸리는 것은 이 기사 태그에 한류라는 단어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이런 한류 또는 K-드라마 검색어에 숨어서 중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홍보하거나 조회수를 높이는 것은 하루 이틀 상황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영문으로 K-드라마를 검색해도 K-드라마만 검색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중국 드라마들이 같이 검색됩니다. 결국 이것도 이 영상에 K-드라마 태그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한류를 막겠다고 한한령까지 내리고 있지만 중국은 이런 식으로 한류의 인기에 업혀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괘씸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 인디펜던트 기사를 읽어보니 중국을 더 안쓰럽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시쿨 트렌드 글로벌 인식 변화인데 아래 기사 문구가 인상적입니다. 이 페이지 기사는 차이나 데일리에서 제작되었으며 차이나 데일리는 컨텐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결국 이 기사는 중국 언론에서 썼으며 영국 인디펜던트의 광고 형식으로 기사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처음 문단만 읽고 이게 중국의 언론이 자화자찬 기사라고 알고 보면 엄청나게 오글거립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틱톡 댄스 트렌드부터 하늘을 나는 택시, 신화를 기반으로 한 블록버스터 비디오 게임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더 이상 단순히 미래를 만들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의 위상은 경제 성장과 수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글로벌 이미지는 혁신, 창의성 그리고 문화적 연관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 G세대 사이에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전략 및 정책 전문가인 로렌스 로 교수는 중국의 쿨 요소는 지속력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J-POP이나 K-드라마로 그리고 이제는 더 포괄적인 C쿨 트렌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제 세계 트렌드가 J-POP에서 K-POP으로 옮겨갔고 지금은 C쿨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C쿨 시대라는 말이 어찌 기시감이 듭니다. 일본이 얼마 전 한류를 이겨보겠다고 내세운 것이 쿨재팬이었습니다. 정말 창의력이 없으니 쿨재팬을 그대로 베끼기 뭐하니 C쿨로 중국 문화를 영국 언론에서 극찬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광고 기사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기사의 바로 아래에 검색되는 기사가 영국 언론 우먼 얼라이브에 올라온 기사인데 제목이 왜 K-POP을 생각하면 천국이 떠오르나 라는 제목이라 비교되는 기사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세계가 보는 시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한국 문화는 우리가 문화를 세계 언론에 광고비를 내지 않아도 스스로 한국 문화를 서로 앞다퉈 소개하지만 중국은 어떤 세계 언론에서도 중국 문화를 극찬하는 기사가 없으니 교묘하게 돈을 들여 세계 유수 언론에서 중국 문화를 극찬하는 것처럼 광고 기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영국 데일리 레코드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가 넷플릭스 역사를 만들었고 이제 모두가 그 속어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액션이 가득한 이 히트작은 넷플릭스 영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어 단어와 속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뮤지컬은 6월에 개봉한 이후 총 2억 6,600만회 조회되어 액션 코미디 영화인 레드 노티스와 드라마 오징어 게임까지 제치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은 핵심 구절, 농담, 문화적 언급을 포착하고 있으며 일부는 일상 대화에 스며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세요? 프리플레이 언어 전문가들이 영화 속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와 그 의미를 분석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습니다. 자, 이제 언어 레슨을 시작해 볼까요?
영화 전체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사일 겁니다. 세계 투어와 악마의 전투가 끝난 후 두 주인공은 소파에 몸을 던지고 기쁨에 차 카우치, 카우치, 카우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프레플리 전문가는 이제 팬들은 하루 종일 일하거나 학교에서 지쳐 있을 때 종종 같은 구호를 따라 부르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어떻게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예를 들어 라드를 생각해 보세요. 라드는 그 자체로는 단순히 소년들을 지칭하지만 큰 소리로 소리내면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카우치는 꽤 표준적인 명사지만 이 맥락에서는 편안하게 쉬고 마침내 편안해지는 구체적이고 만족스러운 느낌과 관련이 있습니다. 틱톡과 트위터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누군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하루를 마감하고 싶을 때 언제든 사용됩니다. 헌트릭스라고 발음하는데 영화 중심에 등장하는 아이돌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 영화가 K-POP 팬들에게 강렬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 진짜 K-POP 그룹이 가질 법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플래플리 전문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제작자들은 K-POP 세계와 팬층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반영하는 언어 선택을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룹 이름의 슬래시와 대담한 스타일은 음악 별칭, 온라인 핸들, 심지어 게이머 태그까지도 로고처럼 시각적 정체성으로 취급하는 추세에 부합합니다. 음악적으로 처치스나 ASAP 라키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이름은 독특한 글자, 기호 또는 띄어쓰기를 사용하여 기억에 남는 독특한 시각적 브랜드를 만들어내며 듣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실감하게 해줍니다. 혼문은 한국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영혼을 뜻하는 혼과 문을 뜻하는 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인간 세계와 악마 세계의 경계를 뜻합니다. 이 영화의 흥미로운 점은 실제 한국어 어휘를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서사에 어떻게 녹여냈는지에 있습니다라고 프레플리 전문가는 말합니다. 영혼의 문이라는 개념은 한국의 영적 전통에 등장하며 좋은 문화적 접점을 제공합니다. 영화 밖에서도 혼문이라는 단어가 은유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개인적인 경계나 감정적 장벽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영화의 주요 악당인 귀마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귀는 귀신을 뜻하고 마는 악마를 뜻하는데 이는 이 캐릭터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이름은 한국의 민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귀신과 악령은 종종 내면의 갈등이나 해결되지 않는 트라우마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프레플리의 전문가는 말합니다. 저승사자란 한국의 사신을 일컫는 말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영적 안내자를 뜻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 인물은 악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훔치거나 사람을 벌하지도 않습니다라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일을 하고 마지막 여정을 안내할 뿐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에서 사자 보이스는 이 차분하고 괴기한 컨셉을 완전히 뒤집어 영적인 인물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허세 가득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이 용어는 대중문화에서도 자리 잡았는데 팬들은 이제 이 용어를 위험할 정도로 잘생겨 보이는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저승처럼 들어왔어, 저승사자. 영화 덕분에 이 전통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팬들이 노래 부르는 동안 주로 외치는 구호를 뜻하는 한국어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러한 구호는 신성시되며 팬들은 아이돌과 함께 공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데이트장 영화에서는 팬들이 구호를 외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라고 대변인은 덧붙입니다. 말 그대로 그룹의 힘에 불을 지펴주는 거죠. 이 용어는 이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응원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K-POP 데모넌터스가 오징어 게임을 넘었다는 소식에 열광하는 영어권 네티즌 반응입니다. 골드는 좋은 노래예요. 그들은 내 딸이 이미 수십억 번이나 시청한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박찬욱의 어쩔 수가 없다의 결과가 나오면 한국은 곧 또 하나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영화 명작인 것 같습니다. 그 혼문을 봉인해야 해. 같은 한국계 캐나다인으로서 저도 공감합니다. 네, 미국이 재작년에서 성공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성우, 가수, 작곡가 그리고 작가 겸 감독까지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 민속 이야기가 담겨 있죠.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모 회사가 일본 회사라서 이런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일본어로 라멘 대신 라면이라고 하는 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오징어 게임이 현재 시청률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노인층이나 폭력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청을 거부합니다. 반면에 캐데어는 모든 연령대가 시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은 10배까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독성이 강해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두 드라마 모두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오징어 게임이 그 타이틀을 유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첫 번째 시즌은 말이죠. 속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말이죠.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분명 이 영화는 일본 자회사 소니가 제작했고 넷플릭스가 투자를 해서 탄생했지만 이 영화를 인식하는 시청자들은 모두 한국을 생각하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또 그 경쟁 컨텐츠가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니 더 의미가 큽니다. 어쨌든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가 없다가 기생충 정도의 신드롬을 일으킨다면 시너지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K-POP 데모넌터스와 오징어 게임, 어쩔 수가 없다, 이 세 편 모두에 이병헌이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